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쟁점을 깊이 분석해보는 문제로 과연 이제 그 결정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결정문은 이제 그 어떤 논리적 순서로 구성이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 노무현 탄핵 판결문부터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그 외에 모든 공직자들 탄핵 판결문 전문을 이게 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가장 최근에 그 판결문, 보통은 이제 그 결정문이라고 그러죠. 이건 판결문이 아니고 결정문. 이걸 이렇게 전문을 읽어봤어요. 논리는 상당히 엉성한데요. 모든 이제 결정문에 딱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게.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게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입니다. 자, 항상 그 결정문 쓸 때요, 제일 앞부분에는 이제 그 진행 경과하고 증거 조사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부터 선고를 합니다. 박근혜. 이러면서 우리 재판관들은 그동안 뭐 17자에 걸쳐서 몇 회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증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를 뭐 몇백 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진행 경과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행 경과. 여기에 이제 그 증거 조사한 거, 변론한 거,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제일 1단계 진행 경과하고 증거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증거 중에 우리가 검찰에 이래 송부받고, 그 다음에 그 사실조회 이렇게 신청하고, 이래 한 거, 이거부터 그 문제가 될 거예요. 왜? 바로 적법 절차가 이제 강조되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수사기관에 서류 받은 걸 아무도, 그때도 문제 삼았지만, 그때는 적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잖아.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적법 절차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 서류를 받은 게 부적법이잖아.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반하잖아요. 거기다가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예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1단계 진행 경과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의 1단계는 쭉 이제까지 어떻게 변론이 전개됐느냐, 진행됐느냐,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 10차 변론을 통해 뭐 16명의 정의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진행 경과하고 증거 관계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큰 격론이 벌어질 거다. 헌재가. 이렇게 1단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본격 선고하면서 절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것도 봐도요, 절차 문제부터 쭉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절차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저 판결문 전문을 다시 한번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결정문 전문을 한번 봤는데요. 뭐라고 그 절차가 되어 있냐. 진행 경과를 1단계에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이제 본격 선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면서 1. 가결 절차와 관련해서 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결 절차에 보면 뭐 국회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신문 찌라시기 몇 개 붙이고, 또 이게 신문기사나 공장,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또 이게 토론도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절차가 예를 들어 이제 뭐 특정이 안 됐다.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이런 식으로 절차 문제에 대해서 쭉 하고, 그리고 사유 하나하나마다 표기를 해야지 왜 두루뭉실하게 한 번에 하느냐. 이런 게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헌재가 문제없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문제없다. 그렇게 8명이 왜 하느냐. 9명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절차 문제를 4개를 쭉 써놨습니다. 원래 그것부터는 맞아요. 항상 각하 여부부터 심리하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합니다.
따라서 이게 순서는 소송 요건 각하라 하죠. 각하. 못 갖추면 이거 먼저 이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결정문의 두 번째 2단계는 절차적인 문제. 소위 그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이걸 못 갖추면 이게 각하냐 아니냐. 요거부터 이게 2단계로 결정문에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많죠. 이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절차 문제에서 왜 국회는 두 번이나 의결했습니까? 한 번 부결되면 끝나는데 일사부재의 반하게 왜 두 번이나 했냐? 똑같은 걸로. 그럼 이게 10번, 100번 해도 됩니까? 왜 특별한 사유가 추가된 게 없는데 두 번 합니까? 이런 게 문제도 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법에 내란죄로 국회가 80%가 형법 내란으로 됐는데 왜 형법에 내란죄는 뺍니까? 이런 게 문제도 중요한 게 제기될 거예요.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이게 각하 사유 중에 절차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형법에 내란 뺀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러잖아요. 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사부재의 두 번 한 거 일사부재의라 합니다. 의. 일사부재리는 판결의 기판례이고 두 번 동일하게 똑같은 걸 두 번 의결하면 안 된다. 일사부재의. 요것도 이게 문제되고 가장 지금 이게 경로는 왜 형법의 내란이 80%인데 국회 소추에 이걸 빼는 게 정당합니까? 이런 게 사전에 절차 문제에서 판결에 써집니다. 결정에. 이걸 못 갖추면 이게 그 각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2단계는 소송 요건, 한마디로 이게 절차 문제를 먼저 이게 결론 내린다. 이걸 못 갖추면 이게 각하다. 이게 바로 2단계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들에게 한 4개 정도 주장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그때 판단된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게 형법 내란을 뺐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이나 했잖아요. 이게 박 대통령하고 근본적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단계, 세 번째로 가면 이제 그 실체 판단으로 갑니다. 실체 판단은 이제 그 3단계에는 뭐냐면 이게 그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냐 안 어기냐. 이렇게 5개를 판단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계엄 요건을 갖추냐, 그 다음에 계엄 절차 국무회의 거치냐, 또는 이게 포고령이 위협하냐 안 하냐, 또는 이제 그 국회를 봉쇄, 선관위를 폐쇄하냐 안 하냐, 또는 이제 정치인 체포가 있으냐 없으냐, 이런 식으로 이게 5개로 정리된 이런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일단 이게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 아마 이게 3단계로 씁니다. 먼저 이게 예를 들어 계엄 요건은 헌법에 전시사변인데 이거 못 갖춘 겁니다. 이러면 또 이게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못 거치니까 이게 간담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홍장원의 메모나 이거 보면 이게 정치인 체포 조지의 진술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곽종근의 진술에 하면 국회를 끌어내라 했는데 이게 국회 봉쇄 아닙니까? 또는 이게 선관위는 왜 헌법 개헌인데 군인들 보내서 이게 그 핸드폰도 뺐고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유부터 하나하나게 그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냐 안 어기냐. 요걸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게 3단계입니다. 3단계. 여기서는 이제 몇 개 이제 위법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재판관들이 그건 귀에 걸막 귀걸이고 코에 걸막 코걸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노무현 때도 이게 그 위헌이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왜 정치 중립 안 지키고 특정 정당이 승리를 이야기합니까? 이러면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는 놓을 거예요. 아마 이게 윤 대통령 사건도 제가 보기에 3단계에서 위법이 몇 개 놓을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그 최서원 씨 관련해서 많이 놓았죠. 앞에는 좀 이게 무죄부터 해.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전문을 보면 무죄부터 이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유죄를 딱 한다고. 원래 항상 이게 무죄부터 써요. 유죄를 끝에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3단계는 이제 그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위헌 위법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단계. 가장 중요한 게 그 4단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위헌 위법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안 하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4단계예요. 이게 이제 정치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님 정치재판이라는 거예요. 정치재판.
왜냐하면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중대하다면 하고 아닌 거지. 노무현 때도 이게 중대하다고 본 게 3명, 중대 안 한다고 본 게 뭐 6명 이런 식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명이 다 만장일치로 중대하다.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계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냐면 이게 아직 윤 대통령 사건은요. 1단계도 이게 건너뛰지 못하고 있다. 2단계는 아직 못 건너고 있다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평평하게 평일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이게 경론만 벌어지지 아직 왜 1단계 진행경과 다음에 증거 목록에 증거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수사 기록을 이게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또는 2단계 절차적인 문제도 아직 이것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 왜? 지금 내란죄 뺀 게 정당하냐 않았냐? 이것 때문에 넣어지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나 보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도 4단계, 3단계는 가지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상당한 이게 평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게 선고는 쉽지 않고 3월 말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저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측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분석해보면 결정문은 어떻게 구성된다. 1단계 진행 경과하고 증거를 쭉 언급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이제 각하 사유가 있나 없나 절차적인 문제를 쭉 판단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쟁점별로 5개 쟁점별로 위헌 위법이 있냐 없냐, 일단 무죄냐 유죄냐, 위헌 위법 이걸 이게 먼저 판단한다. 다만 이게 무죄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유죄 이렇게 3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연 이게 헌법 위반이 있다면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중대하냐 안 하냐, 이렇게 4단계로 결정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근데 윤 대통령 재판은 아직 1단계도 완전하게 건너뛰지 못하고 2단계에서 멈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3단계도 이게 심리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4단계 중대하냐 아니냐 파면 여부는 아직 8명은 서로에게 눈치 보면서 아무게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이런 이게 분석입니다.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아직은 이게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근데 뭐 해는 지는 거죠. 4월 18일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4월 18일 전에. 아직 한덕수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모도원, 갈 길은 먼데 해는 점을 하는 이런 게 옛날에 오자서가 이야기한 춘추 전국시대 오자서 일모도원, 상당히 흔적 일정이 앞으로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아직 근데 해는 4월 18일 점을 하니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 맞다. 다만 자기들이 이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또 졸속으로 타협될지 그것도 우리가 감시를 해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결정문을 지금 와서 읽어보면요. 그 뒤에 유죄라고 판단된 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 예를 들어 태블릿 PC는 채택도 못했어, 증거로. 채택도 못했다니까? 거기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재판 다 중단됐잖아요.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결정문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전부 나중에 다 뒤집어졌다니까. 다 뒤집어졌다고. 저 전문을 또 읽어봤잖아요. 앞으로 윤 대통령 재판도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4월 18일에 연연할 필요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평의를 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법률 TV로서 결정문이 구성 순서,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만들어 나는 간다. 간다 서자국